예, 다음은 수입 절차입니다. 수입 절차는 주로 수출 절차가 끝난 후가 추가됩니다. 수입자로부터 수입 의뢰를 받으면 수출지 파트너로부터 수출자와 확인하여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수출지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지 파트너로부터 패킹 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빌러블 레이딩 등의 선적 서류를 받아서 수입자에게 도착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후 도착지 관세청의 수입 통관 등의 행정 처리 후 실제적인 화물의 내륙 운송을 통하여 최종 인도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게 되면 수입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어, Arrival Notice입니다. 어, 선적지 포워더로부터 선적지 에이전트로부터 선적 스케줄을 확인한 후 선적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를 폴더별로 잘 보관을 하고 도착 예정 시에 선사로부터 노티스를 받게 됩니다. 이를 어라이벌 노티스라고 합니다. 기존 받은 선적 서류와 확인을 한 후에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물류사는 통지처, 즉 노티파이 측으로 화물의 도착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때의 통지서도 AN, Arrival Notice라고 합니다.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이 통지서를 받은 후 화물의 하역과 통관을 준비하고 통지서에는 선화증권 번호, 화물 명세, 중량과 도착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화주 신고입니다. 실화주 신고란 적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화물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수입 기준으로는 적하 목록 신고는 선박의 입항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선박 입항 전에 적하 목록이 제출되어야만 세관 하선 신고, 즉 화물을 부도에 내릴 수 있다라는 승인이 나게 됩니다. LCL과 FCL 실화주 신고 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메일 팩스로도 신고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적하 목록 배정입니다. 수입 시에 적하 목록 배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수입 화물이 국내에 장치되어 통관될 장소를 결정하는 업무입니다. 배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몇 가지만 나열해 보면 모선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 통관을 진행하는 입항 전 신고 배정, 입항 전 보세 운송 신고하여 하선 즉시 차상 반출을 진행하는 차상 반출 배정, 그리고 타 국가나 타 폴트로 환적되는 화물에 대해서 배정하는 TS, 트랜십 배정이 있습니다. DO, 딜리버리 오더입니다. 딜리버리 오더란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점이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의 인도를 지령하는 지시서입니다. 실무에서는 DO라고 많이 불리웁니다. 실무상에서는 수입자가 입수한 선적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비례상 운임, 즉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된 경우는 곧바로 DO를 교부받습니다. 또 BL이 운임 후불 또는 착불인 경우에는 운임을 지불한 이후에 DO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가 수입자나 수입자가 지정한 트러커에게 화물 인계를 할 수 있도록 주는 지시서도 DO, 딜리버리 오더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기준의 수입 통관입니다. 수입 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 또는 도착 후 보세 구역에 도착하기 전, 그리고 보세 구역에 장치된 후 어떠한 시점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품을 어디에 두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세관에서는 편의상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 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 구역 장치 후 신고로 구분하고 있으며 출항 전 신고 및 입항 전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로 운반할 경우에는 1일 전부터 신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세관에서는 신고 물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화물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 통관이 완료가 됩니다. 수출과의 차이점은 수출의 경우 수출 면허 전이어도 해당 CY나 CFS에 입고가 가능하나 수입의 경우에는 신고 완료 없이는 해당 CY, CFS에서 화물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점이겠습니다. 화주 물건 인수, POD, Proof of Delivery입니다. 수입 통관이 끝나면 육상 운송을 통해 바이어 측의 화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인도 시에 인수도증을 통해 물건을 확실히 받았다라는 증명을 통해서 수입 운송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상 수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운송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상 운송입니다. 해상 운송은 크게 화물의 종류에 따라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으로 나뉩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정기선 화물로 분류되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화물을 말하며, 벌크선은 부정기선으로 불리우며 중량, 크기, 성질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에 담을 수 없는 화물을 말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은 다시 FCL, Full Container Load와 LCL, Less Than Container Load로 나뉘게 됩니다. 한 화주의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모두 적재하는 경우를 FCL이라 하고, 한 화주의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싣기에는 수량이 부족하여 다른 화물과 혼자여 한 컨테이너를 채우는 경우를 LCL이라 합니다. 판매 계획 단계에서 어떠한 단계로 선적할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컨테이너 화물 선박의 운항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 중인 하팍로이드 선사의 선박 사진입니다. 벌크 화물과 달리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화물을 운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컨테이너 타입을 보실 수 있는데, 그림과 같이 드라이 컨테이너, 오픈탑, 리퍼, 플랫렉 컨테이너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벌크선 화물선의 사진입니다. 컨테이너 운송 선박과의 차이점은 명확한데, 규격화된 컨테이너 장비가 없이 플랜트 설비 등 대형 장비 또는 중량 화물, 석탄, 철광석, 곡물, 기타 컨테이너 안에 적재될 수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용적 단위인 컨테이너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사진은 대표적인 드라이 컨테이너로서 스탠다드 컨테이너라고도 불리웁니다. 20비트 드라이, 40비트 드라이, 40비트 하이 큐브 컨테이너로 나뉩니다. 각 컨테이너별로 디테일을 보시면 사이즈 무게에 대한 최대 적재 사이즈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장 치수는 컨테이너 내부 사이즈고, 테일웨이트는 공 컨테이너의 무게, 페일로드는 순수 적재 화물의 최대 무게, 맥스 그로스 웨이트는 공 컨테이너 무게에 페일로드를 합한 무게입니다. 이러한 사이즈 및 무게 제한은 화물 선적 시 컨테이너 타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컨테이너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랫렉 컨테이너 예시입니다. 사진과 같이 플랫렉 컨테이너는 대형 또는 중량 화물 수송용으로 윗면과 옆면이 없고 바닥과 기둥만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첨부된 사진은 한진에서 운송을 하였던 대한항공 동체 부품의 운송 모습입니다. 플랫렉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 화물을 운송할 때 쓰이며, 화물의 종류, 무게, 가로, 세로, 높이 등의 재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픈탑 컨테이너와 리퍼 컨테이너입니다. 오픈탑 컨테이너는 높이가 높은 화물에 사용하고 위로부터 적입하거나 꺼내기 쉬운 화물 운송에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붕이 없는 컨테이너이며 작업 후 천막지, 탈프 등으로 마감 작업을 합니다. 리버 컨테이너는 냉장 컨테이너이며 온도 조절을 요하는 화물, 즉 생선, 육류, 식품, 과일 등에 사용됩니다.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에서 플러스 30도 셀시어스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오픈탑과 리버 컨테이너도 전장에 소개되었던 플랫렉 컨테이너와 같이 특수 컨테이너라 불리웁니다. 마찬가지로 화물의 재원 사이즈, 중량, 운송 온도, 환기구 조건 등이 사전에 파악되어야 합니다. 앞전에 잠시 설명한 LCL에 대한 설명입니다. LCL 화물은 한 화주의 화물만으로는 한 개의 컨테이너를 채우기에 적은 소량 화물을 콘솔, 혼재하여 한 개의 풀 컨테이너, 즉 FCL을 만들어 정지선으로 보내는 운송 형태입니다. LCL, 즉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의 장점은 소량 화물의 선적에 용이하고 선임, 창고료, 도착지 국내 운수료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물량의 단위화, 즉 팔렛화된 화물로 하역 및 운송 취급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LCL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컨설리데이터, 즉 콘솔 업체라 하며, 이런 콘솔 업체들은 LCL 화물을 CFS에서 컨테이너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CFS란 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풀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한 일시 보관 작업 장소를 의미합니다. 해상 운임 부분입니다. 해상 운임은 화물을 운송한 대가로서 화주가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로서 해운회사의 수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 운임도 일반 상품의 가격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여기에 운송거리, 화물의 특성, 타선사와의 경쟁성, 선봉량, 항로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게 됩니다. 해상 운송의 산정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이 화물의 중량, 용적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중량 기준의 경우 용적에 비해 중량이 큰 화물, 예컨대 철강이나 화학제품 같은 중량물 화물에 적용됩니다. 해운 실무에서는 보통 메트릭 톤이라 하여 1톤을 산정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용적 기준은 반대로 무게에 비해서 부피가 많이 나가는 화물로서 1 CBM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는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로 환산하여 서로 곱한 부피가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해운 실무에서는 상기의 중량 톤과 용적 톤 중 큰 값을 레베뉴 톤이라고 하여 청구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0풋, 40풋 컨테이너 대수가 운임의 기본 기준이 되며, 특수 화물을 제외한 품목별 무차별 운임 FAK, Freight All Kind와 화물 종류에 따라서 운임을 파일링하는 클래스 운임으로 나뉘게 됩니다. 해상 운임과 부대 비용의 세부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운송 비용은 도표와 같이 크게 기본 운임, 할증료, 부대 비용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기본 운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량톤과 용적톤 중 큰 값인 레베뉴 톤이 기본 운임이 되고, FCL의 경우 컨테이너 대수가 기본 운임의 산정값이 되겠습니다. 할증료의 경우 통화 할증료, Currency Adjustment Factor, CAF, 유류 할증료, Bunker Adjustment Factor, BAF가 대표적인 사항으로, 기본 운임 외에 환율, 유가 변동에 따른 해운업체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본 운임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지역, 선사, 선적원에 따른 변동이 있어 고객사 물류사 간 고지를 통해 반드시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대 비용은 터미널 화물 조작료, 터미널 핸들링 차지 THC, 서류 발급비, 다큐멘테이션 피, 닥스 피, 부도 사용료, 왈 페이지와 같이 해상 운송 외에 도착지나 출항지에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역별로 공시된 레이트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상 운임에 대해서는 화주에게 프로핏 포함한 가격을 제시하지만 부대 비용은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해운 운임 지불 시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국내 택배의 경우처럼 보내는 사람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도착지에서 화물 양도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항지 지불 운임은 프리페이드 텀이라 하여 화물 선적 시 선화증권과 상환하며 오리진에서 지불하는 운임입니다. 보통 무역 조건이 C텀이나 D텀 등과 같이 수출자가 도착지 시와이나 도착지 도까지 비용 부담을 안고 가는 경우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선임을 지불하는 운임입니다. 도착지 지불운임은 콜렉트 텀이라 하여 상기와 반대로 E 조건이나 F 조건처럼 수입업자가 출항지의 CY, 출항지의 도어부터 비용 부담을 지는 경우 수입업자가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임을 지불하는 구조의 운임입니다. 이것은 초반 설명한 인구텀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부종기 운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